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홍달입니다. 오늘 사자왕 형제 모험 마지막 시간이고요. 15장과 16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여러분이 남겨준 여러분의 감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요시가 소피아 아주머니와 후베르토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온갖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다행히 칼이 행동해서 요시가 배신자인 게 들통나 다행이다. 역시 가족은 가족인가 보다. 요나탄과 마찬가지로 칼도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다. 나도 그 DNA를 얻고 싶다. 이 사자왕 형제의 모험에서 돋보이는 건 어리고 연약한 칼이 용감해지는 모습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인상 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카틀라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용이라니. 그것도 사람을 먹는 용. 탱일은 그 용 덕에 사람을 없애는 것이 더 쉬웠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먹었을 것 같다. 내가 그 용 앞에 있었다면 무조건 도망쳤을 거다. 그래도 요나탄이 언젠가 용사처럼 용을 잡겠지라는 생각이 든다. 글쎄요. 네, 오늘 이제 15장과 16장을 보면 그 카틀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죠. 또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한번 보죠. 오르바르를 구할 때 진짜 조마조마했다. 탱일의 군사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구해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요시가 소피아 아주머니와 후베르트랑 아직도 같이 있는지 모르겠다. 칼이 아니었으면 지도자들이 없어질 뻔했다. 요시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네, 그 요나탄과 칼이 보낸 비둘기가 소피아 아주머니에게 도착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였죠.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눠보죠. 반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칼이 알렸지만 듣지 않아서 칼이 화가 날 만도 했다. 그렇지만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표현하는 걸 보니 끈기가 대단하다. 카틀라가 용이라는 것에 진짜 놀랐다.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용이라니. 그리고 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탱일이 어떻게 될지, 요나탄과 칼은 난기열라를 떠날지 아니면 계속 살지 궁금하다. 네. 자, 15장과 16장 책의 결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말을 읽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얘가 계속 갑자기 그 제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는지 이걸 어떻게 끄는지를 모르겠네. 자, 계속 봅시다. 15장은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288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애타게 기다려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들장미 골짜기에는 폭풍이 몰아쳐서 나무들이 휘어지거나 꺾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르가 말한 폭풍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자유의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뿌리 뽑히듯이 독재자도 쓰러져 버리겠지요. 끓어오르는 함성과 함께 그 폭풍은 속박을 휩쓸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줄 겁니다. 남의 눈을 피해가며 마티아스 할아버지네 부엌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르바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요나탄 형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들 두 젊은이만이 우리의 희망이자 위안입니다. 사람들은 저녁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마티아스 할아버지네 부엌으로 찾아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폭풍에 대해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야. 마치 아이들이 옛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던 말이다. 마티아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준비했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나 또 탱일에게는 무시무시한 카틀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들이 승리를 거두는가 했는데 탱일이 카틀라를 데리고 왔었죠. 요나탄은 용감하게 군대 속으로 달려가 탱일에게 그 나팔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요나탄이 이 나팔을 불며 탱일과 그 나머지를 해치우죠. 16장은 이 카틀라를 다시 그 골짜기로 데려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쟁 나팔을 물에 빠뜨리고 두 형제는 카틀라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죠. 16장 진짜 사자왕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의 결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책을 읽고 요 영상이나 이야기를 듣는 친구도 있을 거고 반대인 친구도 있겠죠. 근데 요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12월 21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미안합니다. 토요일 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토요일 날 오후에 4시에 만나서 여러분들은 이 결말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땠는지를 한 번쯤 그 시간에 결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토요일 날 듣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하죠. 칼이 난기열라에 와가지고 용감한 형 요나탄을 따라서 모험에 나서고 그리고 그도 형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 성장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는 이 카틀라가 사실은 좀 웃기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그리고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을 줄 알았지만 읽어보면 알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먹먹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운이 남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된다면 책을 다 읽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여름의 소년들에게라고 하는 한강 작가의 강연록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요 강연록만 가지고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설명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읽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의 책을 읽는다는 건 마치 씨앗을 심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읽었던 인상 깊은 책들이 언제 삶에 어떻게 피어날지 모르고 그 책들이 또 어떠한 인연들을 만들어줄지 모르죠. 자, 여튼 2주에 걸쳐서 사자왕 형제의 모험을 읽느라 수고했습니다. 책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내일 북토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죠. 이야기거리를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책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들, 인상 깊은 어떤 대사, 장면, 묘사 등을 나누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토요일 북토크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